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제15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포괄수가제, 우리가 앞에서 수가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수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 포괄수가제는 어떤 한 환자가 이렇게 병원에 왔는데 뭐 A의 치료, B의 치료, C의 치료 받았고 뭐 그 전체가 합산해서 얼마 이런 거는 이제 개별수가제고, 이 포괄수가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얼마를 미리미리 그냥 약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환자가 뭐 서비스를 3개 받았든지 4개 받았든지 5개 받았든지에 관계없이 그냥 돈을 내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 뭐 밥은 얼마, 김치는 얼마, 국은 얼마 이렇게 되면 이건 개별수가제지요. 그런데 입장할 때 2만 원 내면 원하는 거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포괄수가제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포괄수가제, 개별수가제가 있고 정액제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포괄수가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진료비를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기로 확정 지어 놓은 제도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원을 빨리 하면 병원이 득인 거죠. 또 그쵸? 똑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예후가 좋아서 3일 만에 퇴원하고 어떤 환자는 예후가 좋지 않아서 7일 만에 퇴원하면 뭐 병원이 받는 돈은 똑같은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포괄수가제입니다. 포괄수가제는 2013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요양기관이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별수가제가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 포괄수가제는 지금 현재 4개의 진료과에서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 이비인후과에서는 편도 수술이나 아데노이드 수술, 그 다음에 외과에서는 항문 수술, 탈장, 맹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 불만, 자궁수축,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악성 종양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개 진료과에서 7개 질병군이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제일 많이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안과, 백내장 수술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러면 7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의료급여 대상자나 혈우병 환자 같은 사람들, HIV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DRG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포괄수가제를 하면 환자와 의료기관이 각각 다른 점이 좋아요. 자, 환자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미리 얼만큼의 병원비를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계산이 편리하지요. 그 영수증을 항목 내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 포괄수가제는 기본적으로 A라는 질병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다음 요양기관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제 자, 앞에 하고 똑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뭐 서비스, 뭐 입원이라든지 뭐 수액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후가 좋아서 이렇게 가지 않고 요 안에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병원은 이 비용을 받게 되니까 병원이 경영적으로 효율적인 면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건강보험 청구 할 때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청구를 했다가 삭감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료비 청구할 때 아주 편리하지요. 그리고 환자하고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청구하는 방법도 다른 항목의 환자들 개별수가제 청구보다는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효율성, 그다음에 비용적으로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의료기관이 가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수가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이미 이제 뭐 의료 행위, 치료 재료, 약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포괄수가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항목들이 여기서 제외되고 20%만 부담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환자가 전체 부담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단순 피로,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다음에 미용 목적, 그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건강검진 순서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요번에 건강검진을 별도로 받아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다인실을 사용하지 않고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이 당연히 뭐 6인실, 4인실보다 1인실을 쓰면은 훨씬 더 병실료가 더 많잖아요. 이런 차액, 이런 것들은 전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진료비, 뭐 그다음에 응급 의료를 위해서 앰뷸런스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신포괄수가제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가시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수가제가 있고 신포괄수가제가 있는 거죠. 자, 신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포괄수가제로 이렇게 4개의 진료과에서 7개의 질병군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거에다가 거기다가 의사들이 이제 개별수가제를 조금 합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신포괄수가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 개별수가제죠. 이것을 반영한 혼합적인 지불제도예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조금 뭐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좀 덜 수가 있는 거죠. 입원 기간에 발생했던 입원료, 처치 비용 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의사의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수가, 개별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 그래서 포괄수가제에다가 행위별수가제가 합쳐져서 그것을 신포괄수가제라고 합니다. 자, 신포괄수가제는 필수적인 비보험 검사, 그러니까 보험이 되지 않는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돼서 환자한테는 진료비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신포괄수가제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외과 수술에만 적용했는데 자, 이제 신포괄수가제는 4대 중증 질환 등 복잡한 질환까지가 포함된다.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전체 환자에게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입원일수, 재원일수라고 그러죠. 보통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병원에 며칠 입원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원일수가 짧아질 수 있게끔 병원에서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해서 빨리 환자를 퇴원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원일수 단축을 유도하면 그러면 병상 회전율이 훨씬 더 좋아지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비급여 진료 내역에 대한 보장도 확대돼서 그래서 병원이 받는 급여 수가가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제는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4개 진료과에 7개 질병군별로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다. 이거는 외워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대상은 어디냐? 전체 의료기관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지금 전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단 산하병원이죠. 일산병원. 일산에 있죠. 일산병원하고 그러니까 국립건강보험공단의 병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 뭐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정부 의료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포천의료원 이런 것들 그런 데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적용 환자는 7개 질병군별 입원 환자가 있고 심포괄수가제는 567개 질병군별 입원 환자가 있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따가 같이 보면서 같이 확인할게요. 그다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수가제 하나로 그냥 탕 정리가 된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다음 심포괄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묶어있는 포괄수가 플러스 하나의 개별수가, 행위별수가가 합쳐져서 심포괄수가제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왜? 행위별 수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의 범위를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경우가 대상이 되느냐? 요양개실이 2010년 7월 이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은 본인 부담률 100분의 20을 적용한 금액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환자의 연령이나 자격 조건, 산정 항목에 따라서 총 진료비나 본인 부담금이 차액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DRG 남바가 있으면서 진료비가 하나도 없는 경우, 현재 7개 질병군별 청구 대상인 경우에만 진료비가 산출된다라고 하는 거. 포괄 대상의 범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거는 요양개실이 2010년 7월 이후인 경우, 그 다음에 그 환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진료비가 없는 경우에도 현재 7개 질병군별 청구 대상인 경우에는 진료비가 산출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게 이제 DRG 환자인지 조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할 때 이제 창을 열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우리가 의원이고 환자 이름, 주민번호 넣고 요양개시 일자 넣고 자 이렇게 다 넣고 나면 이것이 이제 실행을 딱 눌러봐요. 그럼 이건 그러니까 진단명 코드 넣고 8, 6, 8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하다 보면 이제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다 뜨게 되죠.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화면으로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자, DRG 청구를 여러분 병원들이 이제 거의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세부 설정에서 여기 DRG에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면 DRG를 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의료기관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근무할 병원에도 DRG 사용에 이미 설정해서 클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 회사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뭐 화면이 똑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들어있는 항목들은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자 접수를 할 때 DRG 적용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걸 누르면 돼요. DRG로 처리하겠다 혹은 DRG 이렇게 이제들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DRG 환자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DRG 적용 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하면 중간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DRG 환자는 중간 정산이 없이 접수 그리고 바로 퇴원이에요. 그래서 수납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수납창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DRG로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수납을 할 때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환자가 받았던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질병명이 상병명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액수가 딱딱딱딱 그냥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것이 DRG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 청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항목마다 우리가 병원에서 뭐 이런 진료를 했고 이런 치료를 했고 이런 검사를 했고 이런 약제가 들어갔고 뭐 이러한 우리 의료 기기가 사용됐고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청구 담당자 입장에서는 DRG 청구가 훨씬 쉽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접수할 때 DRG 클릭만 해놓으면 상병명을 입력하는 순간 이 사람의 진료비가 그냥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DRG 청구가 훨씬 더 쉬운 편이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우리가 포괄수가제 그리고 심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았고 창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으니까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